이제 11.2장인데 11.2장 제목은 스페셜 케이스랑 상대 운동이에요. 근데 스페셜 케이스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겠는데 오히려 스페셜 케이스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운동학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라 해봐야 뭐 결국에는 결국엔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풀어봤다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하고 그런 문제였는데 스페셜 케이스는 뭐냐? A가 일정한가? 로 치거나 아니면 V가 일정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가 일정하다면은 만약에 A가 일정하다면은 V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를 어떤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유낙하는 물체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를 일정한 상황에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속도와 위치는 어떻게 뽑냐. 이미 알잖아요. 운동 방향 안 바뀌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문제고. 그런 거. 그 다음에 V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가속도가 0인 운동이죠. 그러니까 사실 얘만 알면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서 더 특수한 케이스로 가속도가 0인 케이스가 일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운동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운동학적 문제에서는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운동 역학적 문제라면은 왜 가속도가 0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미는 힘이랑 공기 저항이랑 둘이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라고 운동 역학적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아직 운동학에서는 0이면 그냥 0이에요.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요.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운동학적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수업에서는 뭐 이것저것 설명을 더 하긴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책에 나온 식 몇 개만 쓰고 가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이기 때문에 걔보다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그게 11.2p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V를 구할 수 있겠죠? 콘스탄트 하니까 A가 어떤 변수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의 값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시간에 대해 적분해주고 얘도 적분을 해주는데 대응되는 V에 대해 적분을 해주겠죠. V0에서 뭐 V1이라고 합시다. 시간은 T0에서 T1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적분해주면 뭐가 돼요? 얘는 dv 생으로 적분해줬네? 그러면은 V라는 변수가 V0에서 V1까지 등식은 항상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A가 아까 가속도가 일정화됐잖아요. 시간에 따라 안 변하죠. 그러니까 A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적분기호 밖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근데 책에서는 T0를 0으로 놨어요. 어차피 운동 시작하는 시간은 T를 0으로 놓는다고 봐서. 그래서 그거 빼면은 나머지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고, 그러고, 수업 때 얘기했던 건데, 책에서는 식을 이렇게 안 쓰고요. V0에서 V, dV. 얘가 달라요. V1이 아니라 V라고 썼어요. T0가 아니라 0에서 T까지.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뭔지 이해는 하겠죠. V0에서 V까지 적분인데 여기에 있는 V는 아직 정하진 않은 값이에요. 그냥 변수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있을 때 부정적분의 한쪽 끝은 정적분으로 한 거예요. 근데 반대쪽 끝은 안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도 똑같죠. 한쪽 끝은 0으로 적분 구간을 정해줬는데 반대쪽 끝 구간은 안 정할 거야. 그냥 T로 놔둬서 어떤 T든지 넣을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수학에 대해 더 배우겠다, 더 배우고 아니면 유체역학이나 다른 학문들에서는 되게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럼 얘랑 같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대개는 이런 식으로 안 쓰고 0에서 t까지 적분을 한다면은 d 타우라고 해서 타우가 그리스 문자거든요. 타우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t예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t 대신에 타우라고 썼어요. 그런 식으로 얘랑 서로 다른 변수다라는 거를 확실히 해줘요. 근데 우리 책에선 그렇게 안 해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학부 때 좀 헷갈렸는데 왜 저게 저렇게 쓰나 했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면은 부정적분은 아니고 반절 부정적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했고 어쨌든 교과서에서 하는 대로 쓰자면은 제로죠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 원래는 얘랑 서로 다른 변수여야 되는 다른 변수인데 여기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했죠. 그러다 보면은 V는 V 빼기 V0는 AT만 남죠? A0는 필요 없잖아. 근데 V0가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AT 더하기 V0는 V다 라고 나오죠.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V랑 A 관계는 알았고 또 뭐 있어요? X랑 A 관계도 구해야 되죠. 근데 뭐 그거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분하면 되잖아요. 시간에 대해. 그렇죠? 그래서 따로 뭐 다루진 않겠습니다. 책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볼 건데 dx 또 일로 넘어가서 적분해주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본 수업에서는 좀 시간 들여가면서 하는데 동영상 찍은 거는 여러분들이 멈출 때 멈추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제가 그것까지 생각해가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러분들도 1시간 15분짜리 안 보잖아요. 15분씩 끊어서 수업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겠죠. V도 V0에서 V라고 쓸 거고요. 그런데 얘는 V에 대해 적분할 건데 안에 V가 있네? 이거 되게 헷갈리게 써놨네. 하여튼 얘랑 얘는 같은 변수예요. 얘는 얘랑 상관없는 V고 헷갈릴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A는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랑 상관없죠. X 밖으로 튀어나가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A 그 다음에 얘 V는 밖으로 못 튀어나가죠. 여기 V에 대해 적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V에 대해 적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V 제곱이 되죠. 다항식 적분은 굳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알아서 배웠겠거니 하고 이전에 배웠겠거니 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여기다가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죠. 양쪽에 똑같이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은 없어지잖아요. 여기 2가 남지. 그래서 얘를 하면은 식이 이게 나옵니다. 뭐 좀 정리해주면은 책에 식 11.8처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스페셜 케이스의 전부 다예요. 이 책에서 지금 직교 좌표계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학적 해석에서 스페셜 케이스라는 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 뭔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죠.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서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릴레티브 모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운동이거든요. 상대 운동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물리에서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 대학교 물리에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깊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들 때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죠.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상대 운동은 뭐냐면은
내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남도 움직여요. 그러면 저기 멀리에서 이렇게 내가 가만히 보세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안 움직이고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뛰어가요. 근데 A보다 좀 느려. A가 좀 더 빨라요. 그러면 C가 봤을 때는 A랑 B 둘 다 잘 움직이고 있죠. 근데 B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뛰어가는 A가 조금씩 멀어지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이해되죠? B가 봤을 땐 A는 자기보다 좀 빠르니까 조금씩 멀어지잖아요. 근데 동력학적 문제에서 상대 속도라는 거는 단순히 얘가 조금씩 멀어진다라고 생각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B가 나 되게 열심히 뛰는 거 알아요. B는 내가 B인데 나 지금 뭐 느리지만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열심히 뛰면서 A를 보니까 A가 나보다 좀 빨라. 그러면 쟤 되게 빠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B는 자기가 뛰더라도 난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위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고 있으면 내 주위가 휙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내가 빨리 달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완전 내 중심이에요. 세상이 날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뛰든 말든 내 생각에는 조금 왜 세상이 내 뒤로 달려가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세상을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타입으로 동력학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입장에서 보면은 A가 나는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데 A는 더 빨리 가고 있으니 A는 틀림없이 엄청 빠르게 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A가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저기 버스 타고 가고 있으면 옆에 이제 차가 추월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버스 한 100km로 간다 칩시다.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 버스에 타고 있는데 옆에 차선에 승용차가 막 130km로 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기 나는 버스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는 시속 30으로 추월을 하고 있구나. 서로 차이는 30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주위 세상이 뭐 어떻게 지나가든 그거는 그냥 얘는 뒤로 가는 거니까 걔는 됐고 나는 A만 볼 거야. B 입장에서 난 A만 볼 건데 얘는 나보다 30km 빨라. 그러고 땡이에요. A가 원래 속도가 얼마일까 아니면 멀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C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얼마일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B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얼마인가 구할 수 있죠? 걔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B가 봤을 때 A의 속도예요. 그러면 B가 봤을 때 A의 속도면 얼마예요?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주면은 그게 B가 봤을 때 A의 속도죠. A의 속도에서 B를 빼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A가 130으로 가요. B는 100으로 가고 있어. 그럼 B가 봤을 때 A 속도는 30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 생각하면은 요 식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나오죠.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되게 간단한 예 하나 써놓으면은 거기서 상대 속도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순서대로 A, B니까 A, B라고 써놔. 다만 말로 표현할 때는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B가 본 A의 속도가 됩니다. 이해됐죠? 요것만 알면은 11.2의 C에서 하는 얘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얘는 속도에 대해서 썼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그냥 위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있는데 좌표에 그냥 남북만 볼게요. 동서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올까? 서울은 아니지. 서울은 조금 어긋나 있잖아. 한 여주쯤 되나? 여주쯤 된다고 칩시다. 위쪽으로 가는 게 이제 X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한 통영 정도 있으려나? 상대 위치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여주에 있어, 이 사람은 뭐 대전에 있어, 이 사람은 통영에 있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여러분이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쟤는 나보다 북쪽으로, 근데 어차피 방향 북쪽만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쟤는 나보다 100km 앞에 있어. 100km 거리가 100km 앞에 있어. 얘는 나보다 100km 뒤에 있어. 200km 정도 되겠죠, 통영까지는.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위치도 B가 본 A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A는 지금 뭐 저기 밑에가 실제 원점이라고 칩시다. 저기 제주도 어디쯤 되는 데가. 그러면은 C의 실제 위치는 XC는 여기에서 보면은 한 300km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위치는 C까지 오고 100km 더, 200km 더 갔으니까 500km쯤 될 거고, 여기에서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A까지는 6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B가 본 A의 위치는 나보다 앞에 100km 떨어져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A 위치에서 B를 뺀 거랑 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위치도 상대 위치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얘랑 무슨 관계냐? 양변을 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여기 B가 본 A라는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X를 시간에 대해 미분했잖아요. 얘도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얘는 X의 위치잖아. A의 위치. 그러니까 A의 속도. 얘는 B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했으니 B의 속도. 그래서 여기 식에서 다 미분을 해주면 얘가 나오고, 한 번 더 양변 미분해 줄 수 있겠죠? 굳이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요 식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 운동이에요. 필요한 얘기는 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 장에서 다뤘던 거는 첫 번째, 가속도나 속도가 있는데 걔네들이 일정한 크기인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걸 배웠고요. 사실 이거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상대 운동은 좀 그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력학 입장에서 되게 엄격하게 하자면은 뭐다? 상대 운동은 오로지 불간의 운동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못 하는 경우예요. 나는 100km로 달리고 있다는 거 인식 안 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이 나한테 오고 있네. 아니면 날 추월해서 가는 애는 쟤는 나보다 뭐 시속 30km 빠르네. 그 정도 해석만 한다. 근데 그게 위치, 속도, 가속도 모두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다? B가 본 A의 운동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 구할 때는 A의 운동에서 B의 운동을 빼주면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식하고 이 식이 나오게 된 기본 개념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력학 후반부에 가면은 정지에 있는 관찰자 C의 운동 별로 안 다루거든요. 상대 운동 위주로 가요. 회전 운동 같은 것도 보면은 회전 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2장까지 했고요. 11.3장은 본 수업에서도 그냥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11.3장은 우리가 미분 적분하는 게 그냥 그래프에서 기울기랑 면적에 대한 문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뭐 계산하고 어떤 컨셉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시간에 따른 V 변화량이 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프가. 그러면은 얘 요점에서의 기울기는 뭐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면적은 T1에서 T2까지? 이거는 x2 빼기 x1이 될 거 아니에요. 변이가 되겠죠. 이거는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알잖아요. 근데 걔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미분은 기울기에 대응되고 적분은 아래 면적에 대응된다. 근데 이미 알고 있었죠. 배워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깊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본 수업 진도도 지금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일 날, 3월 21일에는 11.4장부터 얘기를 나갈 건데 11.4장하고 11.5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대학교 동력학에 어울리는 처음 보는 문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쉽게 갔죠. 근데 이제는 막 벡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벡터들 간의 어떤 연산 같은 거 막 나오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 두고 수업 때도 뭐 충실히 들어보시는데 수업 끝나고 복습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